자, 교재 75페이지 봐보시면 일단 보험의 목적부터 좀 봐보겠습니다. 자, 얘들도 전년도에 가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봐봐요. 두 번째. 자, 교재 75페이지의 보험의 목적.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이듬해에 수확하는 복분자가 보험의 목적물이더라. 다음 연도에 수확했죠. 그래서 이듬해에 수확하는 복분자가 보험의 목적물이더라. 그리고 보상하는 손해에 있어서는 자, 수확기 이전과 수확기 이후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확기 이전, 즉 이듬해 5월 31일 이전 자연재 조수의 화재를 보상하더라. 그리고 자, 이번에 하단에 이듬해 5월 1일 이후라는 것은 수확기 이후를 말하는 거죠. 즉 이듬해 6월 1일은 태풍, 강풍, 우박을 보상하는데 자, 당연히 특정위험 방식이기 때문에 교재 75페이지 제일 하단 이때 태풍의 크기는 반드시 강풍의 크기는 초당 얼마 이상? 14m 이상입니다. 특정위험 방식이기 때문에 즉 우리가 종합위험 방식일 때 태풍의 강풍의 크기는 그렇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냥 강한 바람이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특정위험 방식일 때는 반드시 초당 14m 이상일 때만 피해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초당 14m 이상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때 그 초당 14m라는 것은 어떻게 측정하냐 봤더니 하나, 둘, 세 번째 가보시면 이때 강풍은 과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세계 기상 관측소에서 측정한 자료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평균이 아니라 가장 큰 수치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 세 개 중에서 평균치가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 76페이지 가보시면 자, 우박에 대한 개념 나왔고요.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저희가 암기를 개수, 재, 병, 댐, 하, 기 이렇게 암기를 하잖아요. 근데 당연히 어때요? 수학기 이전과 수학기 이후로 분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수학기 때 이견에는 갖다 어디로 오겠어요? 수학기 이후로 오겠죠. 즉 수학기 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있어서 수학기 이전에는 2번이 없다고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봐보시면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개수, 재병, 댐하, 기기에서 결론은 뭐가 빠졌다? 이 수학기 때가 빠졌다고. 수학기 이전이니까. 그러겠죠? 그럼 자, 수학기 이후 때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가보시면 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즉 수학기에, 여기가 수학기에 들어왔죠? 즉 수학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다. 그 다음에 병, 즉 제초관리, 시비관리 등 영농활동. 그 다음에 4번에 병충해, 병해충. 그 다음 5번에 댐이나 제방. 자, 그 다음에 방금 특정위험 방식에 초당 14m 이상일 때 보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초당 14m 미만은 보상하지 않더라. 그 다음에 8번, 9번. 자, 저장한 과실에서, 즉 우리는 어때요? 지금 현재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을 보상하는 거지 참고로 이동한 과실은 보상하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장한 과실에 나타나는 손해, 그리고 저장성 약화라든가 과실 경도 약화 등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더라. 자, 그 다음에 보험기간에 있어서 자, 방금 우리가 보험이 얘는 무슨 보험을 해준다고요? 즉 과실 손해 보장을 해준다고요. 근데 유일하게 자, 과수 중에서 유일하게 경작불능을 보상해주는 과수는 복분자더라. 자, 과수에는 경작불능 보장이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과수 중에서 경작불능을 보장해주는 품목은 복분자 품목이 있더라. 기억. 네, 대신에 나무 손해보장은 없습니다. 자, 보험의 시기에 있어서 봐보시면 일단 경작불능 쉬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즉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해서 수확 개시 시점이다. 다만 경작불능 기억 언제까지 초과할 수 없다고요? 5월 31일. 즉 수학기 이전에 끝내니까. 우리가 수학기가 언제부터니까? 6월 1일부터니까. 즉 수학 개시 시점. 자, 예전에는 이게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말 없었잖아요. 그냥 단순히 뭐라고 나왔었어요? 수학 개시 시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이제 경작불능은 5월 31일 숫자를 여기다가 기록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실 손해보장은 두 가지로 나누라겠습니다. 즉 수학기 이전과 수학기 이후로 나눕니다. 즉 수학기 이전은 계약 체결일 24시도 시작해서 언제까지?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이듬해 5월 31일. 그리고 수학기 이후에는 강풍, 태풍, 우박을 보상하는데 이듬해 6월 1일부터 언제까지다? 수학기 종료 시점인데 언제를 초과할 수 없다? 이듬해 6월 21일 초과할 수 없다. 일단 보상기간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험 가입금액을 산정하는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보험 가입금액은
일반적인 보험 가입 금액 관용 공식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 이렇게 공식으로 구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난번에 우리 이미 배웠던 OD의 보험 가입 금액. OD의 보험 가입 금액은 어떻게 했었냐면 표준 수확량 곱하기 표준 가격 곱하기 자 보정시키더라. 즉 뭘로요? 표준 결실수 분의 평년 결실수 이렇게 해서 우리는 OD의 보험 가입 금액을 산정을 했었잖아요. 얘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식. 자, 그럼 그 공식 그대로 갖다 넣어보겠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 설정하는 거. 자, 표준 수확량. 그래서 자, 복분자의 보험 가입 금액은 자요, 표준 수확량. 그 다음에 똑같이 무슨 가격 쓴다? 표준 가격. 그죠? 거기 표준 가격 쓰죠. 그리고 보정시켜라. 자, 결실수 대신에 뭐 쓴다고요? 결과 모지. 그래서 여기 부모가 표준 결과 모지. 거기요. 그대로 갖다 보시면 몇 개이냐 했고 분자가 평년 결과 모지수. 즉 우리 OD하고 똑같죠? OD에서는 우리가 용어를 결실수, 복분자에서는 결과 모지. 자, 근데 이 표준 결과 모지수는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요. 표준 결과 모지수는. 즉 우리가 복분자는 가입 가능한 수령이 방금 제가 그랬죠? 몇 년부터? 2년부터 10년까지만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복분자의 가입 수령은. 2년부터 10년까지만. 그럼 젊을수록 어떠다? 결과 모지가 더 많더라.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표준 결과 모지수는 거기 써졌죠? 오른쪽 봐보세요. 오른쪽. 오른쪽 교재. 봐보시면 2년부터 몇 년까지? 4년까지는 표준 결과 모지수가 몇 개다? 5개다. 그리고 5년부터 10년까지는 표준 결과 모지수가 4개다.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건 조건 안 줘요. 여러분이 찾아서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 주겠죠. 표준 수확량도 줄 것이고 표준 가격도 줄 것이고 그리고 가입하는 수령이 몇 년이다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결론 우리는 뭘 찾아내야 돼요? 평년 결과모지수를 찾아내야 되겠지. 자, 그럼 평년 결과모지수 구하는 공식은 우리 어디하고 OD하고 똑같다. 공식이. 즉, 자, 평년 결과모지수. 얘는 평년 수확량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평년 결과모지수 구하는 공식은 뭐하고 똑같다? OD하고 똑같다. 공식. A 곱하기 5분의 Y 플러스 B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공식 똑같아요. 자, A는 뭐냐? 그럼 A. 자, 거기 나왔죠? A라는 것은 우리 집에 평년 결과 모지수의 평균 5년, 각 5년 거. 그 다음 B값은 평균이 아니라고요. B값은 가입하는 수령에 따르는 표준 결과 모지수라고. B값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알면 되겠어요? 이제 우리가 보험 가입금액 설정하려면. 자, 이 공식에서 보면, 자, 이때 A는, 거기 A에 사고가 있었을 때, 사고가 없었을 때. 이거 찾으면 되겠죠. 즉, 사고가 있었을 때하고 사고가 없었을 때. 자, 쉬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사고가 없었을 때. 우리 다른 품목들 사고가 없을 때 어떻게 정리했어요? 평년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비교해서 큰 값에 1.1배 썼잖아요. 그대로. 대신에 수확량 대신에 뭘만 쓰면 돼요? 결과모지. 그래서 자, 사고가 없었을 경우에 거기 큰 값 쓴다고 나왔잖아요. 거기 제일 하단에 봐보시면 그 네모 박스. 즉 사고가 없었을 때는 큰 값을 써라. 근데 수확량 대신에 뭘 용어를 써라? 결과모지 써라. 그래서 근데 여기 지금 잘못 나왔어요. 이거 종목표 이거 뜰 거야. 지금 어디 걸 갖다 써버렸어. 즉 표준 결실수 거기 교재에 가보시면 맥스 해가지고 보험사고비 발생 시에 맥스 표준 결실수하고 평년 결실수라고 써졌잖아요. 얘는 아마 오늘 오후에 아마 뜰 줄 몰라. 그래서 거기를 갖다 어떻게 붙이면 되겠어요? 표준이 먼저 나왔나? 자, 표준은 그대로 쓸게요. 그러면 그죠?
자, 표준 결과 모지수 이렇게 이제 수정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누구하고 비교해라? 평년 결과 모지수 이렇게. 그리고 몇 퍼센트 줘라? 110% 줘라. 지금 어디 걸 갖다가 복사뜨기 해버린 거예요. 즉 보험사고가 없었을 때. 그럼 사고가 있었을 경우에는 자 묻지도 따지도 말아라. 어떻게 해라? 평년 수확량의 50% 하고 조사 수확량을 비교해서 큰 값 써라. 그대로. 그럼 대신에 수확량 대신에 다 뭐 쓰라고요? 결과모지.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조사 수확량을 영어로 쓰지 않고 실제로 우리 집에 이렇게 해서 영어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사고가 있었을 경우에는 묻지도 따지도 마세요. 큰 값 쓰세요. 그럼 조사 수확량 대신에 뭐 쓰라고요? 실제 결과 모지수 하고 평년 결과 모지수, 즉 평년 수확량의 50%라는 말 대신에 평년 결과 모지수 50% 하고 비교해서 큰 값 써라. 평년 수확량과 뭐예요? 조사 수확량, 즉 조사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의 50%를 비교해서 큰 값 써라. 똑같이 그 대신에 얘 이름이 여러분들 뭐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즉 조사 수확량 개념으로 잡으시라고. 우리 집에 수확량. 그리고 이 평년 결과 모지수를 뭘로요? 평년 수확량 개념으로 잡으시라고. 그럼 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집에 일단 뭘 구했어요? 평년 결과 모지수를 구했어. 그럼 우리는 방금 자, 뭘 찾아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느냐 지금 보험 가입 금액을 설정하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보험 가입 금액은 다시 제가 공식 써보면 표준 수확량 곱하기 표준 가격 곱하기 몇 분의 표준 결과 모지수 분의 평년 결과 모지수. 자, 얘가 작년하고 좀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여기다가 바로 곱하기 포기수를 여기다 바로 했어. 우리 집의 포기수. 근데 지금 현재 여기는 이 표준 수확량이라는 것은 한 포기의 표준 수확량이야. 한 포기에. 그래서 여러분 교재 봐보시면 75페이지에 그 보험 가입 금액은 봐보세요. 자, 70 몇 페이지야? 76페이지에. 그 76페이지 5번에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단위 과수원 그리고 뭐예요? 표준 수확량이야. 과수원별. 제가 말해서 얘가 포기수가 아니라 얘가 전체 표준 수확량이라고. 제가 말을 잘못했네. 즉 작년 거 있잖아요. 이 업방 개정 전에는 여기가 한 포기당 표준 수확량이었어.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포기수를 곱했거든요. 작년은 그래서 작년에는. 이번에 바뀌었어. 여기 표준 수확량은 전체 우리 과수원 전체 표준 수확량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 표준 수확량을 구해야 되겠죠. 구해와야겠죠. 우리 집의 표준 수확량을. 그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우리 집의 표준 수확량 구하는 공식은 자 뒷장에 가보면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느냐? 인수 관련 수확량 81페이지 가봐요. 81페이지. 우리 집 전체 표준 수확량 구하는 공식을 좀 찾아내는 겁니다. 작년하고 조금 바뀌었어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 집의 것을 포기수로 곱해버려요. 여기에서. 그죠? 자, 봐보면 표준 수확량 구하는 공식은 그러면 자, 한 포기당 그 지역의 표준 수량을 조건을 주겠죠. 그러겠죠? 여기다가. 그래서 구하는 공식이 봐보면은 포기별, 한 포기별 표준 수확량 곱하기. 자, 여기에서 수령 구간별 지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얘는 제식 밀도 개념이야. 제식 밀도 지수. 우리 여러분들 다른 거 품목할 때도 제식 밀도 지수 곱해주잖아요. 자, 그 개념을 복분자에서는 그렇게 영어를 그렇게 쓴 거야. 제식 밀도 지수야. 얼마나 빽빽하게 심었니? 어떤 집은 주간 길이를 30cm 심을 수 있는 집도 있을 거고, 어떤 집은 50cm 주간 길이를 심을 수 있는 집고, 각 집집마다 제식 밀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가보시면 수령 구간별 지수
수령 구간별 지수. 얘는 무슨 개념이라고요? 우리 재식 밀도지수 개념이에요. 얼마나 빽빽하게 심었니? 아니면 좀 넓게 심었니? 그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구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줍니다. 자, 여기다 뭘 곱하겠어요? 우리 집에 몇 폭이니? 몇 주니? 그 말이잖아요. 포기수. 옛날에 이 포기수가 2로 올라가 있었어.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 이번엔 표준 수학량을 아예 여기서 구해버려. 자, 그럼 이제 우리 집은 여기서 이제 다른 거 다 조건, 얘 조건 줄 것이고, 얘도 조건 줄 것이고, 그럼 이제 우리는 포기수를 찾아내야 되겠잖아, 우리 집에. 그죠? 자, 그럼 우리 집에 포기수 구하는 공식은 몇 제곱미터 경작하니? 그걸 갖다 우리 뭐라 그래요? 실제 경작 면적. 면적을 뭘로 나누면 되겠어요? 한 포기가 차지하는 면적. 그렇죠? 한 포기가 차지하는 면적. 그걸 갖다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럼 한 포기당 제식 면적, 식재 면적.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랑폭. 한 포기. 이랑폭 곱하기 기잖아요. 저기 뭐라고 하죠? 이랑폭에다가 길이, 주간 길이. 한 포기가 차는 폭의 길이. 그죠? 이랑폭 곱하기 맞나 그게? 정확히? 용어가? 예. 네. 아, 용어. 아니, 용어가 정확히 주간 길이 맞나요? 용어를 정확히 하고 갈게요. 주간 길이 맞네. 이랑폭 곱하기 주간 길이. 가로 곱하기 세로. 자, 용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 한 주가, 즉 한 폭이, 이 폭이 간격. 그리고 또 여기서 심어졌으면 열간거리.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죠. 우리 집에 전체 포기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전체 포기수. 그럼 여기에서 뭘 빼라? 죽어버린 애기 빼라. 고사 포기수. 그럼 이게 이제 우리 집에 이 포기수가 나오는 거야. 실제 포기수. 예를 들어서 조건 주겠죠. 자, 조건. 1000제곱미터를 경작을 하고 있어요. 고사 포기수가 50폭이에요. 그리고 이랑폭이 1m예요. 그 주간 길이는 더 작겠지? 주간 거리는 뭐 50cm예요.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집에 포기수는 몇 폭이니? 그 뜻이로. 그럼 이대로. 자, 실제 경작 면적이 1000이에요. 한 포기가 차지하는 면적. 그러면 1 곱하기 0.5니까 0.5 제곱미터. 여기에서 뭐라고요? 죽어버린 애빼라고. 50포기. 그러면 총 2000포기에서 50포기 빼니까 1950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이제 어디 있어? 여기 포기수로 올라오는 거지. 그럼 여기가 1950포기에다가 지수 뭐 0.9나 0.95 줄 것이고 뭐 1에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지수 줄 것이고. 자, 한 포기당 이 표준수학량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야. 우리 연구원에서 다 줘요. 그럼 지금 현재 포기 같은 경우는 0.554kg이야. 그러면 한 포기에 그 지역별 표준수학량이. 그래가지고 자, 이 값이 여기로 와. 우리 집에 보험 가입 금액으로. 자, 첫 번째 다시 시작합니다. 일단 보험 가입 금액 구하는 공식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보험 가입 금액 구하는 공식은 표준 수확량 곱하기 표준 가격 곱하기 표준 결과 모지수분의 평년 결과 모지수더라. 자, 그 다음 표준 결과 모지수라는 것은 수령에 따라서 2년부터 4년까지는 5개, 5년부터 10년까지는 4개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평년 결과 모지수 구하는 공식은 저기 A 곱하기 5분의 Y 플러스 B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그래서 각각의 우리가 이제 평년 결과 모지수 구했고, 그 다음에 표준 수확량은 표준 수확량 구하는 공식 한 포기당 표준 수확량 곱하기 수령 구간별 지수 곱하기 포기수다. 그럼 우리 집의 포기수는 실제 경작 면적을 한 포기가 차지하는 제식 면적으로 나눈 다음에 죽어버린 애를 제해라. 고사 포기수를 제해라. 그게 우리 집의 포기수다. 오케이? 자, 됐죠? 자, 해서 여러분들 자, 교재 76페이지 제가 금방 했던 거 다시 설명합니다.
자, 76페이지에 5번에 보험 가입 금액은 방금 했던 거. 자, 보겠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은 과수 단위, 가입 단위 과수 엄별 표준 수확량, 즉 과수원 전체 표준 수확량이라는 표현이에요. 곱하기 표준 가격 곱하기 표준 결과 모지수분의 평년 결과 모지수로 산출하며 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고 보험 가입 비율은 10% 단위로 해서 100% 이내 선택해라. 가. 이때 한 주가 차지하는 식재 면적은 포기당 1항폭 곱하기 포기당 주간길이를 곱하여 산출해라. 그리고 평년 결과모지수 구하는 공식은 A 곱하기 5분의 Y 플러스 B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다. 이때 A라는 것은 최근 5년간 결과모지수의 평균이다. 그 다음에 77페이지. 자, B 값은 포기당. 자, 2년부터 4년까지 수령은 5개. 수령이 5년부터 10년까지는 4개이다. Y는 보험 가입 횟수이다. 그 다음에 4번. 표준 결과 모지수에, 자, 방금 그랬잖아요. 우리가 최소, 자, 맥심이라는 게 있다겠지. 우리 다른 품목들, 산출된 평년 수확량은 최고 몇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30%. 그러나 바뀌지 않는 품목들은 예전에 몇 프로? 150%였잖아요. 얘도 맥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산출된 평년 결과 모지수는 표준 결과 모지수 몇 퍼센트에서 130%. 최고가 130%. 그 다음에 최저 마지노선이 또 있어요. 얘는. 최저 마지노선이 몇 퍼센트? 50%라고. 즉 최저와 최고를 얘는 설정을 해준 거예요. 우리가 다른 품목들은 뭐 최저 그런 개념 없었잖아요. 다른 품목들은 산출된 평년 수확량은 가입한 해외 표준 수확량의 13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번에 그렇게 다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150%에서 내도 똑같이 그 말이에요. 그 말인데 조금 어려울 뿐이야, 말이. 즉 산출된 평년 결과 모지수는 그 가입한 해외 표준 결과 모지수의 최고 얼마? 1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최저 50%. 자, 그리고, 자, 평년 결과 모지수 구하는 공식은, 자,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묻지도 따지도 말고 두 가지만 비교해라. 어떻게? 실제 결과 모지수하고 평년 결과 모지수 50% 중에서 큰 값 써라. 자, 그러면 얘를 갖다 달리 표현해보면, 실제 결과 모지수가 평년 결과 모지수 50보다 컸을 때는 실제 결과 모지수 써라. 그리고, 평년 결과 모지수의 50%가 실제 결과 모지수가 컸을 때는 평년 결과 모지수의 50% 써라. 그리고 사고가 없었을 경우에는 표준 결과 모지수하고 평년 결과 모지수를 비교해서 큰 값에 110% 써라. 자, 보험료 있고요. 자, 보험료 구하는 공식. 방제 없습니다. 방제시설. 자, 그 다음에 78페이지에 방금 보험금 했었고 해서 자, 이 문제를 그대로 지금 설명했던 거 거기 2페이지에 복분자 봐보세요.